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의 이은비입니다. 6월 넷째 주 섹터 정리를 해보고 지수 상황이나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참 좋지 않았죠. 이렇게 지수를 봐도 61선을 조금 아래에 놓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 외국인이 한 3,987억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코스피 시가총액 높은 종목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등을 이제 매도를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를 보면 지속적으로 매도가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 이게 지수 차트인데요. 61선 조금 아래 남겨두고 있고요. 만약에 코스닥이 내린다면 조금 더 밑에 지지를 해주지 않고 강하게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걸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한 1,537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기관과 개인은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의 매도에 비해서는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이런 걸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에코프로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상당히 많은 양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21선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약간 흐름이 하방으로 조금 뚫린 느낌이 있어서 이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그러면 아무래도 지수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조금 관심 있게 보면서 지수 상황을 보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4.52% 하락, 에코프로가 5% 정도 하락을 했고 LNF도 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의 하락은 아무래도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애플페이 관련주가 좋았는데요. KG 모빌리언스가 유일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와 손을 잡았다 해서 KG 모빌리언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휴대폰 결제사로는 최초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헤드라인 뉴스가 나오면서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격이 좁힌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위에 이렇게 매물대가 별로 없다는 거, 그러면 여기를 뚫고 나갈 건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하잉크 코리아와 KG 이니시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AI 관련주인데요. 그동안 꾸준히 상승을 했던 루닉과 뷰로는 하락을 했습니다. 딥노이드도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지니너스, 신테카바이오, 인피니트 헬스케어 등은 상승을 했습니다. 루닛은 최근에 상장 1년 만에 시가총액이 약 2조 4천억으로 오를 정도로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건지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건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도 음봉 나오고 오르고 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음봉의 길이가 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5일선이나 다른 이평선들 터치하고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테카바이오에 대해서 SK증권이 신약 개발에 주목할 시점이라면서 하반기부터는 연구 성과 부재에 따른 실적 공백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지니너스는 유전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NGS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정밀 의료 시장을 선도하는 생물 정보 분석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니너스 보면 상승을 하고 조금 눌려서 이렇게 터치하고 다시 오르고 음봉 나온 듯 했지만 5일선은 그렇게 깨지는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고점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오늘 윗꼬리를 살짝 달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루닉과 글로벌 의료 AI 시스템에 진출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료 AI 관련주가 좋으니까 의료 로봇 등도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큐렉소는 전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약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 로봇 FDI 승인 소식으로 큐렉소 이렇게 해서 전일과 전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의료 로봇 하면은 미래 컴퍼니가 있는데요. 미래 컴퍼니는 일단 여기 차트를 한번 여기 이렇게 해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미래컴퍼니입니다. 미래컴퍼니도 이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아이거든요. 이렇게 상한가를 2번을 기록했고 의료용 로봇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121선을 터치 머뭇머뭇 하더니 오늘 61선을 뚫은 어쨌든 양봉이 나왔다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큐렉소가 지금 제가 큐렉소가 아닌 코세트 차트를 봤는데 한번 큐렉소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큐렉스를 보면 일단 여기에서 전고점을 넘는 이렇게 장대 형봉이 나온 후에 도지가 나왔는데 일단 단기과열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단기과열에 걸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있어서 주가가 약간 머뭇머뭇하는 것인지 아니면 갈 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영이 또 의료 로봇으로 오늘은 부각이 됐는데요. 원래 고영은 3D 검사 장비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인데 뇌수술용 의료 로봇 카이메로를 개발하면서 오늘은 의료 로봇으로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눈에 띄는 로봇은 T-로보틱스가 있습니다. T-로보틱스는 자율주행 로봇 국가 안보 전략 중요성 확대 강세를 보인다 해서 400억 BW 발행해서 T-로보틱스가 북미 생산 거점 세운다는 헤드라인 뉴스도 나왔는데 이 종목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여기에서 전고점을 탈환한 후에 여기를 깨지 않고 상승을 해서 50주주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가는 종목이 더 잘 가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관련주는 HBM 관련주였죠. 역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레이저셀, 코세스 그리고 프로텍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차세대 D램 HBM 1위 하이닉스 점유율을 더 키우겠다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뉴스는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레이저셀은요. PCB 기판을 패키징 하는 공정에 필요한 패키징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리플로,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의 토대가 되는 인쇄 회로 기판, PCB죠. PCB, 기판과 부품을 붙이는 데 쓰이는 장비를 주로 하고 있고요. 코세스는 북미 배터리 회사와 본격적인 제조 공장 구축을 위한 장비 출하를 진행 중이고요.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6개국에서 약 4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이지 커팅 장비를 애플 에어팟 생산 공장에 납품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프로텍, 사실은 HBM 관련주에 화살을 쏘아 올린 게 프로텍이라고 할 수 있죠. 레이저 리플로 업체이고요. 미국 반도체 후공정 기업 엠코와 독점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 독점 계약이 해제가 되면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프로텍에서 이 장비를 공급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독점 계약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공급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HBM 관련주로는 STI와 PSK 홀딩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저셀 역시 여기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이렇게 자꾸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 신고가를 하고 있고 고점도 남겨 있으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코세스 역시 여기에서 이제 약간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 거래량 보시면 아직 안 나간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꾸준히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고영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고영 차트는 위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였네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관련주로는 이제 재건 관련주 코드네이처, 금강공업, 자연환과 환경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금강공업과 자연과 환경은 모듈러 관련주로 어제 시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상승을 한 후 약간 조정을 보였던 모습이고요.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던 삼부토건이 유증, 대량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나오는 행보등이 조금 악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내화가 엄청나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29일 회사 분할로 거래정지가 나오는데 7월 인적 분할을 한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는 알루코가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신스틸 역시 오늘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는 소식이 들렸죠. 그러면 철강주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주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신스틸 역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기술이 약 1724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조립 화석라인 장비를 터키에 수주한 게 성공을 했다 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HB 솔루션은 주당 세암주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으로 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주는 엑스페릭스가 있는데요. 점상을 기록하는 오늘 거의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하락을 할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니디비트 플러스 역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도 특징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요, 의료 AI 관련주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무상증자했었던 엑스페릭스가 상승을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오늘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양조암호 관련주 엑스게이트가 상승을 하고 지금 조금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도 양자암호도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7일 상한가로는 유튜브 홈쇼핑 관련 카페24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초고속 인터넷 관련주 미국에는 인터넷이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지 않죠. 인터넷 터지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뭐 우리랑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통신 환경에 있는 지역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을 전 나라에 하겠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로는 테마로 와이어블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구홀딩스도 전일 상승을 하다가 오늘 약간 음봉이 나왔는데요. 아직 거래대금이 나가지 않는 모습이니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HBM 관련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전일에 편입이 됐었는데 오늘은 같이 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시간으로 모듈러 주택 관련주 금강공업이 상한가를 갔었다는 거, 이 정도 하면 이번 주는 대부분의 일정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뭐 다양한 뭐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 이 종목은 뭐 아직 그 악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니까 조금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해결됐다는 뉴스가 확실히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